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영문제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 저희가 강남 네 번째 상권을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 네. 오늘은 어디에 나왔을까요? 저희가 이제 강남구청역에 나왔습니다. 네. 강남구청역 사건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이제 행정구역이 이제 세 개 동이 있어요. 서쪽으로는 이제 논현동이 있고 동쪽으로는 청담동, 아래쪽은 이제 삼성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세 개 동 중에서 나와 있는 곳이 논현동. 논현동 중에서도 이제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 이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상권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는 뭐 또 찾아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간간히 맛집이 몇 개씩 있는데 거기를 먹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펜디카사, 포도바이 펜디카사가 지금 네.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4년 정도 뒤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또 그 라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이 라인을 쭉 따라서 내려가 본 다음에 건물들이 어떤 게 거래가 됐고 여기 평균 임대 시세는 어떤지 또 유동인구는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골목 상권을 갈 거잖아요. 네. 한 4, 5년 전에 오셨던 분들은 놀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말 다 주택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소형 사옥, 다 신축 빌딩이 막 들어서고 있는 곳이라서 그렇죠. 또 고바위가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투자를 한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또 시세는 어떨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보시죠. 고고고! 네, 여기도 나름 오피스가 좀 많이 있는 곳이긴 하죠. 네. 여기가 예전에 나산백화점이 있었던 곳인데 이제 파로스타워로 지어졌었고 네. 그러면서 여기가 오피스 상주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죠.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지금 원래 이 오른쪽 편으로는 다 빌라였어요. 다 주택가였는데 한 3, 4년 전부터 많이 네. 신축 빌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또 오피스라든지 뭐 광고 회사, 디자인 회사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지금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주 인구들이 지금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 그런 상권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점심때 말고 저녁 때 약간 있는 것 정도 빼고는 유동인구 이제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왼쪽으로 또 호치키 치킨이 한 2015년도 그쵸, 그쵸. 그때 이제 또 사옥을 매입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라인도 나름대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강남에서 또 이 정도의 도로가 나온 데가 없거든요. 이면도로 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쪽도 나와 있는 호가는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를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내리막길이 좀 있어서 나름 투자를 할 때 좀 선호를 좀 덜 받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강남구청역이라는 곳이 7호선과 분당선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호선이잖아요. 이 라인은 모두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0월달에 들었었거든요. 대로변 바로 이면에 리모델링용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80억대 물건이. 근데 이제 그 건물이 이제 계약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한번 가보시죠, 그쪽으로. 네. 보시면은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요 꼬마 빌딩입니다. 저희가 내려왔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왼쪽으로 봤을 때 이제 이 건물이 있는 거고 오른쪽은 다 빌라촌이었었거든요. 거기는 평당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인데 여기는 꽤 비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이 좀 시장이 나온 지 꽤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82억, 대지가 이제 48평인데 평당 한 거의 1억 7천 수준이라서 전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최근에 계약했던 그 완전 대로변이 이제 1억 8천이었는데 여기 이면이 1억 7천이라는 수준은 너무 높다라 좀 생각을 해서 저 선뜻 추천을 못 드렸는데 매매 금액이 좀 낮아가지고 그렇죠. 매각이 된 사례이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장점은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었고 네. 또 강남구청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한 100억 미만의 이 금액대로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긴 하거든요. 살려면 좀 빌라촌,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매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시 메인 거리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네, 지금 기아 서비스센터 바로 앞에도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5층짜리 흰색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쵸. 노후된 건물이었는데 맞아요. 저기도 지금 해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 상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얘네가 지금 어디에 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맛집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쪽 맛집에는 이제 진미 평양냉면이 있고 그쵸. 또 이제 팔당 오징어가 있고 좀 더 가면은 맛장조개라고 네네. 오징어 회에 잘 뜨는 데 있거든요. 맛장조개가 있고 또 예전에 해몽이라고 있어요. 해몽이라고 이제 등갈비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작품이 또 나오네요, 여기서는. 제가 계약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그 당시에도 좀 제가 계약을 할 때 비싸다고 했거든요. 20년 4월에 계약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모텔이 있었는데 네. 그 건물을 이제 50억에 계약을 했죠. 그때 당시가 한 평당 7,800? 20년에 7,800이면 진짜 비싸다 했는데 셀링 포인트를 잡았던 게 뭐였냐면은 대로변에 보시면 바로 접근성이 가능했었고 이 삼거리에서 바로 메인처럼 보일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내리막길 내려오면 바로 보이는 건물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대로변에서 보이기도 하고 좀 상징성이 네. 있을 만한 그런 건물이었죠.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코너가 아니고 이제 박스다 보니까 네. 주차 대수 때문에 1층을 많이 활용을 못하는 게 좀 단점이었는데 네. 여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졌거든요. 네, 네. 근데 임차는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참 거래를 잘한 사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강남구청 이 라인이 상층부 오피스가 공실이 거의 없는 지역이긴 그쵸. 해요. 선호하는 지역이어서 직원들 출퇴근하기가 편한 곳이다 보니까 네네. 공실은 1층 뭐 비싸게 받지 않는 이상은 많이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이 라인이 유독 거래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매물도 좀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 사례를 한번 조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네. 가보시죠.
아니 근데 확실히 지금 11시 반이거든요. 좀 많이 나오시긴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 뭐 점심 상권에 비해서 엄청 많은 편은 아니긴 한데 잔잔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상이 2023년도 말에 매각된 사례 앞에 왔습니다. 유일하게 작년 11월 달에 매각이 된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이제 97억 6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대지평수가 이제 73평, 연면제가 201평 정도 돼요. 근데 여기도 2종인데 용적률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약간 더 올라간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시장에 나온 게 한 1년 됐어요, 이사님. 근데 이제 매각이 안 됐었던 게 뭐냐면은 명도가 안 됐어요. 근데 1층에 저 땅코라는 저 매장이 되게 유명한 매장이거든요. 명도는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아서 매입을 못했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평당 금액 괜찮았어요. 이 지역이 1억 3,300만 원 정도면은 상당히 이제 수치로 괜찮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저희가 오면서 한 1억 5천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10% 정도 저렴하게 매입을 했다 보니까 네네. 전체적인 금액은 싸게 샀는데 우선 지금 당장 뭘 못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수익률이 한 2%가 안 되고 1% 정도였던 걸로 네네네, 기억을 맞아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장기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장단점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도 이제 토지를 한 77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이제 신축을 했죠. 상층부는 좀 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그냥 일반 사무실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병의원 이런 걸로 좀 맞추고 있다 보니까 신축을 했으니까 좀 싸게는 안 맞출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시세보다는 살짝 단가가 있게 맞추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름 이것도 지금 현재 뭐 효과로는 거의 200억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네네네. 상황이어서 지금 이것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보시죠. 이제 저희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면을 들어갈 건데 저는 이 공간을 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맞은편에 이제 건설회관도 있기도 하고 옆에가 또 서울세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 좀 뭔가 개방성이 있어 보여요, 사장님. 또 거기서 오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 또 이 상권이 또 형성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 제가 보이는 이 왼쪽에 펜스 쳐져 있는 여기가 네. 포도바이 펜디카사가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지어지고 있는 곳이죠. 사실 여기가 오래된 그런 가게도 많았고 확실히 구상권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펜디카사가 지어지고 하면 확실히 완전 고급 상권으로 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펜디카사도 이제 아파트로는 29인데 29가구만 해야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입주자도 그냥 선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면접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과 자산 또 직업 이런 거를 보면서 좀 고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잘 꾸며질 것 같긴 하니까 뒷라인 상권도 고급적인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지금 엄청 유명한 식당 중에 하나인 맛장조개. 여기는 와서 사실 먹을 수가 없어요. 웨이팅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여기는 맛장조개가 가장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여기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리고 여기도 웬만한 건물들 다 거래가 됐고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도 예전에 오래된 주택이었는데 2016년도인가 그때 이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었던 한 17억 정도에 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7억에 사서 리모델링 하자마자 31억인가에 팔았는데 그래서 거의 꼬마 빌딩 리모델링 사례 중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사례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건물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19년도에 계약한 건물이거든요. 이것도 그때 당시 80억에 계약을 했었을 거예요. 평당 한 5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 연면적이 300평이 넘어가는데 이런 건물을 이제 80억에 매입을 했다는 것도 좀 대단하다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당시 이 건물을 이제 80억에 평당 5천에 매입을 했을 때도 여기는 사람도 안 다니는 곳이고 여기는 뭐 횡한 곳이다 이런 데 사면 안 된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또 이제 바로 옆에 이 건물도 매각됐거든요. 이게 이제 24년도에도 한 번 최근에 7월달에 거래가 됐었는데 20년도에는 이제 73억 5천에 거래가 됐었고 최근 7월에는 10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가 대지가 한 75평 정도 되죠. 평당 금액을 계산 한번 해보면 20년도에 1억에 팔렸다가 최근에는 이제 1억 4천에 거래가 한 번 더 된 사례인 거죠. 근데 뭐 세금으로만 따지고 이러면은 그렇게 시세 차익을 많이 봤다라고 할 수는 없긴 한데 이번에 매각했을 때 너무 조금 낮게 팔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공사하고 있는 거 지금 뭐 철거가 완료된 상황인데 제가 작년에 거래를 했었던 건물이죠. 원래 여기에 해몽이 있었어요. 원래 리모델링을 할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가 워낙 위치가 좀 좋고 하다 보니까 또 바로 앞에 펜트도 있고 해서 좀 고급적으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이제 판단 하에 신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막상 여기가 또 이 라인에서 가장 높은 지대이긴 하거든요. 신축을 해서 가장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위가 다 청담이랑 싹 보이긴 해요. 전 사실 그 옆사례도 너무 잘 신축을 해놨기 때문에 신축하면은 진짜 괜찮은 건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64억에 거래를 했는데 당시 평당가가 한 1억 2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돼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한 1억 4천, 1억 5천 정도에 팔렸다 보니까 평당가는 나름 저렴하게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건물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라인의 시세를 올린 건물 중에 하나죠. 이 건물이 예전에는 재건축 부지였어요. 20년에 97억에 매입을 했거든요. 여기 대지가 120평이에요. 근데 22년 7월 달에 이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해가지고 245억에 매각했어요. 매입을 한 게 이제 97억.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평당 8천 수준이에요. 건물 가격 한 40억 정도 잡았거든요. 평당 1억 6천 수준에 매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2년 만에 2배로 이제 된 거죠. 나름대로 굉장히 좀 정성을 들여서 지은 건물 같이 네네네. 이제 만들어지긴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거리에서 촬영을 한 거고, 지금부터는 좀 등산과 같은 촬영을 네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상권을 온 이유이자 목적인 그 상권인 건데, 여기는 이제 평지였잖아요. 여기서부터 도로가 엄청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신축을 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한번 둘러보시죠. 네. 와, 근데 진짜 경사가. 굉장히 좀 심하긴 한데, 그런데도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도 신축을 했고, 여기서 한 64평 정도 건물에 이렇게 좀 잘 올렸어요. 네. 참 우리 나라도 공사 기술이 참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도 한 54평 정도 대지에 이렇게 좀 신축도 잘 해놨습니다. 또 주차도 앞에 한 1층으로 6대 정도 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고, 여기도 좀 신축이 좀 안 될 만한 곳이긴 한데 이 라인으로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47평짜리 건물이거든요. 대지 54평에. 그런데 지금 임차인이 다 들어와 있는데 보증금 2억에 1,85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어서 나름대로 좀 수익은 잘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죠. 평당가로 봤을 때는 한 13만 원 정도 임대를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를 이렇게 지을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런 대지도 예전에 한 평당 한 4천, 3천, 총 매매가 16억 정도의 땅을 사서 지었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곳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은 평당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서 그렇게 못하지만 네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10억, 20억으로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건물들이 좀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신축을 했고, 나름대로 이것도 지금 좀 뭔가 건물이 코너에 있으니까 커 보이긴 한데 대지가 24평이에요. 24평에 한 60평 정도 건물을 지었지만 지금 아직 임대는 안 들어온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는 다 20평, 30평, 40평대 필지가 많이 있어서 총 매매가 15억, 20억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많았던 지역입니다. 여기는 좀 주택가긴 하지만 좀만 더 지나가면 또 신축이 또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도 이제 신축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것도 예전에 한 14억인가 주고 30평짜리 땅을 샀었어요. 연면적 45평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건물 좀 커 보이는 느낌이긴 합니다. 확실히 제가 여기서 보잖아요. 이 건물도 신축했죠. 옆 건물도 지금 신축했죠. 또 올라가죠. 검은 색깔 건물도 신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인도 지금 보면 레벨 차가 지금 상당한데도 신축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도.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가장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준공이 떨어진 건물인데, 이것도 한 34평 정도 대지에 건물을 좀 잘 지어놨어요. 건물 연면적 한 80평 정도로 됐는데 80평짜리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커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층에 통유리로 돌려놨고, 이것도 대지는 34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협소한 필지에 좀 아이디어를 많이 가미를 해서 이렇게 다 신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5년 전쯤 여기를 와셨던 분들은 좀 놀라실 것 같은 그런 곳이라서 저희가 한 바퀴 이제 둘러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강남구청 상권, 네 번째 이제 강남 상권인데, 뭐 많이 모르는 상권들 위주로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긴 하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서 또 궁금한 강남 상권을 이제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저희 바로 가서 좀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오르막이라든지 이런 뭐 박스에 껴있는 곳에도 다시 신축을 해서 나름대로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밝은 느낌이 들었다, 고급적인 느낌이 들고 있는 곳이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확실히 오늘 좀 분위기를 보니까요, 선생님. 아파트에 관련된 그 상권들이 좀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펜디가서 좀 신축이 되고 나면은 확실히 많이 뭔가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요. 방배 애동, DH 방배 지어지는 것처럼 신축이 되거나 어느 정도 되면 그 상권 자체가 좀 인기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여기도 나중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 5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4, 5년 뒤에 또 저기가 개발됐을 때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하는 상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상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상권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안녕.